개장 전 성공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떠할지 종목에 대한 방향성, 그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저희 첫 번째로는 이 완전 자율주행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그 이전부터 기대감을 워낙 가득 끌어올렸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전기차 판도 전체를 바꿔주지 않을까까지 기대를 하기도 했고, 지금 우선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일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AI가 아니라 인간이 조종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인지 실망감이 좀 큽니다. 주가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완전 자율주행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데모로 나왔던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뛰어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를 예상을 했었는데 레벨 5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플레이어들의 월등히 뛰어넘는 이런 굉장히 높은 비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너무 비전들이 거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디테일들이 많이 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것처럼 타임라인보다도 훨씬 좀 뒤늦게 실현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도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서 그럼 우리 국내 자율주행 주가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직후에 좀 흔들리기는 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완전 자율주행 국내 주식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자율주행 기술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미국의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바이두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활발하게 기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하지만 FSD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비감독형 FSD, Unsupervised FSD가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되면은 또 상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가 돼가지고 레벨 4로 넘어가는 트렌드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속도는 확실히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 큰 방향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년 초까지 조금 여유 있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까지 해외 시장 안에서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관련해서 또 기대가 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인도 상장 IPO 이제 15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주가는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인도 IPO는 주가에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시장이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국내에서 받는 밸류에이션 대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선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게 IPO를 진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IPO 청약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또 IPO 흥행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다 전반적으로 현대차 주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도 지금 이미 뜨거운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IPO, 우리 시장 안에서도 주가를 좀 기대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또 단연 기대가 되는 게 부품주 관련된 이슈일 텐데, 또 얼마나 긍정적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부품주? 인도 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기아차가 과거에는 글로벌리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던 시장이 원래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었었는데 중국 시장에서 사드 이후로 생산 판매가 감소를 하면서 중국이 대체하는 어떤 신흥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인도가 그런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성장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쪽으로 부품을 대량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이번 IPO를 통해서 내년도에 또 신공장 가동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포트폴리오도 대폭 확대를 하고 생산 물량도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인도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주 주가 흐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도시장 자체가 그 성장성이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부품주까지 좀 상승세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 이어서 현대차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해외 최초로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전기차 측면에서 장기 투자가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 안에서도 전기차 힘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 전기차 신공장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그러게요. 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지만 보조금을 풀리 7,500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뭐니 해도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느냐 아니면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정책 방향성이 굉장히 또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얼마나 팔지 그리고 생산 플랜을 어떻게 가져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이후에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또 조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좀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전기차 정책이 상당히 좀 후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PHEV라든지 뭐 아니면 좀 대체 차종들을 통해서 좀 그 구간을 좀 넘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좀 전략 수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전까지도 변동성에 좀 긴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그 전략이 조금 더 수정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자, 이런 측면 안에서 일단 우리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달 24일, 25일에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실적 기대치를 좀 하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적 측면에서. 일단 상반기랑 비교를 하면은 상반기 때 현대기아차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반기보다는 조금 업황이 안 좋아졌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 좀 소비 강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신차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에 마이너스로 좀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가졌었던 높은 기대치보다는 3분기 때 여전히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한 8월 달, 9월 달 정도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있었죠. 이미 좀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선반을 해가지고 주가는 좀 조정이 있었고요. 뭐 9월 달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나 아니면 재정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을 다시 좀 반등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좀 일시적인 좀 부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4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미국 소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러면은 또 주가가 상승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반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부진, 그 성적 측면에선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좀 매수 포인트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한다.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미 관련된 뭐 수출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봤을 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을 중심으로 해서도 시장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도 IPO라든 현대차 이제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 부품사들도 또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부품주 가운데 인도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잘 주의하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제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서현이랑 화신 같은 경우가 인도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인도 매출 비중이 아주 큰 케이스는 이제 만도 같은 경우가 10%
10% 정도가 돼서 가장 이제 인도에서 수혜를 많이 보는 케이스가 만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품주 단에서도 인도 IPO 시장 좀 수혜를 받게 될 종목으로 소연이와 화신 그리고 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대선이라는 큰 이슈를 좀 변동성을 소화한 이후에 좀 전략을 차분히 지켜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 안에서 우선 먼저 소화하게 될 이 IPO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찐당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